네, 혹시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교내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셨을 텐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선 저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또 법학 동아리도 하고 또 마케팅 동아리도 하고 또 축구 동아리도 했습니다. 동아리 활동하면서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특히 마케팅 동아리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학과잖아요. 네. 그런데 탁과 그 경영학과 관련된 학생들을 좀 알고 싶었는데 그런 것에서 좀 많이 도움이 됐고, 네, 그래서 동아리 활동도 굉장히 돌이켜 보면은 정말 그 학교 생활에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서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대외 활동으로는 제가 공공기관에서 기자단 생활을 2년 동안 했어요. 2년 동안 하면서 좀 진로에 관한 어떤 많은 팁 같은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얻었고, 또 기사를 쓰다 보니까 좀 글쓰기에도 좀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혹시 말씀해주신 활동 외에도 취준이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추천해주실 만한 활동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그 취준이나 진로 활동을 위한 어떤 특별한 활동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개개인들이 다 각자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그것이 다 취준이나 진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생으로서 생각했던 것이 어떤 취준이나 진로 활동을 위해서 특별한 활동이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걸어온 길이 결국 취준이나 진로에 이어지는 것이라서 이 인생의 한 번뿐인 이 황금기 20대의 시절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사기업 특히 준비하시는 취준생분들은 한양대에서 운영하는 취업 동아리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취준생들끼리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훌륭하신 멘토님들이 붙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좋은 추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학점과 각종 활동 이외에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어 성적하고 자격증 중에 좀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을 텐데요. 혹시 의겸님은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하셨나요? 우선 다들 준비 많이 하시는 토익을 좀 말씀드리면, 다들 학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중에 나온 문제집 많이 풀어봤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시험이랑은 좀 거리가 먼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토익 주관하는 ETS사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시는 것을 좀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스피킹일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피킹을 잘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화영어를 했었어요. 전화영어 한다고 막 영어 실력이 급격하게 느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영어로 말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입이 좀 풀려요. 그래서 저도 영어 면접 볼 때 전화 영어에서 다른 그런 주제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좀 스피킹이 많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전화 영어 추천드리고, 앱 중에 또 케이크라는 앱이 있는데 그것이 무료로 회화 연습할 수 있는 어플이에요. 지금도 아침 일어나서 10분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생활하다 보면 심적으로 큰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꽤 크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취준생들이 심적 스트레스에 대해 토로하기도 하는데요. 의겸님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사실 다들 힘들죠. 저도 정말 힘들었고, 그 멘탈이 안 부서지는 사람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그 부서진 멘탈을 어떻게 꾸역꾸역 조각조각 붙이느냐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젊은 세대로 살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을 혼자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고민 상담도 하고 또 응원도 받다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취준 생활을 해도 꼭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 같은 것은 좀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악 듣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맛집 탐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진짜 한 번에 취업 성공을 하셨을 법하네요. 네, 듣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관련돼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의겸님의 자기소개서 준비 과정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자기 인생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정리를 함에 있어서 추천을 드리는 것이 그냥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뭘 했고 그 당시에 내가 어떤 생각이었고 이런 걸 쭉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것을 그냥 개괄식으로 딱 나눠서 쓰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잘 소재가 안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드리고, 그 과정과 플러스로 이제 나에 대한 고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성격은 무엇이고 나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나의 가치관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이것을 나중에 직무랑 회사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와 회사 직무 이 세 가지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간 자기소개서는 그냥 써져요. 그 대신 쓸 때 이제 묻는 말에 정확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취준생들이 다들 급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것을 대답 안 하고 자기가 어필하고 싶은 것을 써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이 뭐 소통 능력이 좋다고 써놨는데 자소서에서 묻는 말을 안 쓰면은 역으로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의견님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세요. 그래서 면접도 아주 이렇게 휘어잡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의견님만의 팁이 있으신가요? 우선 제 생각에는 면접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도 좀 버벅여도 본인의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을 좀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말을 너무 막 청산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가식적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면접관들이 묻는 내용의 핵심만 정말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뭐 대부분 취준생들이 예를 들어서 100을 준비했으면 100을 다 말하면 본인이 잘했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본인이 10을 말하더라도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면접관의 뇌리에 명확하게 박혔을 때 그것이 정말 잘 본 면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과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개팅 할 때 되게 과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하지 마시고 100을 말하고 싶어도 10만, 딱 10만 차분하게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편하게 말하는 것이 좀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What's your color? I wanna know. What's your color?